안녕하세요. 스탠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스탠이 뭐냐고요? 스탠은 베이지안 통계 모델링 및 계산을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베이지 추론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 매틀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스탠 패키지 설치를 통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18년에 한국의 스탠 사용자들을 위한 지식 공동체 스탠코리아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선 베이지안 통계학이 무엇인지, 베이지안 통계가 왜 중요한지 한번 소개해보려 합니다. 베이지안 통계학은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불확실성도 확률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문인데요. 그러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확률을 정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관점, 빈도주의와 베이지안이 있습니다. 먼저 빈도주의는 확률을 상대적 빈도, 즉 전체 시행 횟수분의 관심 있는 사건 발생 횟수 비율의 극한으로 확률을 정의합니다.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이 부분을 1화 했을 때 2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 S에서 전체 시행 횟수를 n, 사건 2가 발생한 횟수를 n1화 하면 시행 횟수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값은 어떤 값에 수렴할 것이고 이를 사건 2의 확률이라 하자는 거죠. 즉, 동일한 시행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기대되는 빈도로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와 같은 랜덤 사건의 확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3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3이 2번 나왔으면 상대적 빈도값은 0.2이고 100번 던져 18번 나오면 0.18. 횟수를 더 늘려 1000번 던지면 대략 1673번이 나온다면 0.1673이 되겠죠. 횟수를 이렇게 무한히 늘려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6분의 1, 0.1666에 수렴할 것이고 이를 3의 확률이라 하자는 거죠. 그러나 빈도주의 관점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선에서 다시 당선될 확률, 이거를 상대적 빈도의 관점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를 무한히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빈도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 비가 올 확률도 빈도주의 관점에서 구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처럼 랜덤 사건이 아닌 어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확률 정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베이지안 관점 확률입니다. 베이지안은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는데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은 30%밖에 안 돼. 이번 시험에선 90%의 가능성으로 A를 받을 거라 믿어. 라고 다들 한 번씩 말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어떤 사건 발생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정의하기 때문에 빈도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다양한 상황에 확률을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베이지안 관점의 확률을 불확실성 측정의 도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베이지안 관점의 확률이 어떻게 불확실성을 수량하는지 알기 위해 베이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베이지 정리는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 토마스 베이지가 정립한 것으로 다음의 조건부 확률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베이지 정리를 설명해보면 먼저 PH는 사전 확률로 데이터 관찰 전 가설 H에 대해 원래 믿고 있는 정도, 우리의 사전 지식에 해당하며 가능도, 가설 H가 주어졌을 때 이 가설이 데이터 D를 지지하는 정도, 즉 데이터 D가 관찰될 가능성에 해당하며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곱하여 업데이트된 확률인 사후 확률 PH 기분 D를 얻습니다. 즉 이는 데이터 D가 관찰되었을 때 가설 H의 확률을 말합니다. 베이지 정리식의 유도를 설명해보면 실제 현상에 해당하는 모집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모집단을 설명하는 가설 H1, H2, H3, H4가 있다고 하고 이 가설들이 발생할 확률이 모두 같다고 가정해 모집단의 공간을 이렇게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H1, H2, H3, H4 그러면 데이터를 관찰했는데 데이터는 현상의 일부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관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후 확률에 해당하는 PH1 기분 D, 즉 데이터 D가 관찰되었을 때 가설 H의 확률은
데이터 D의 확률분의 D와 H1의 교집합 PD 교집합 H1에 해당할 것이고, 사후 확률 가능도는 PD given H1 가설 H1 하에서 데이터 D의 확률이기 때문에 PH1분의 PD 교집합 H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PD 교집합 H1은 PD given H1 곱하기 PH1이고, 이를 위식에 대입해서 PD분의 가능도 PD given H1 곱하기 PH1이 되어 우리가 원했던 베이지 정리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 베이지 정리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보면, 사실 실제 현상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설 H1, H2, H3, H4의 확률을 모두 갖다고 놓고 공간을 이렇게 똑같이 나눴는데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니 이 데이터 안에서 H1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즉, 데이터가 H1을 더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실제 현상도 H1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확률은 4가지의 가설이 모두 동일했는데, 사후 확률 PH1 given D, 데이터 D가 주어졌을 때 H1의 확률은 다른 가설들보다 H1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즉,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서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베이지 정리는 데이터의 획득으로 사전 확률이 어떻게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정리로서, 데이터는 가능도를 통해 사후 확률에 영향을 주고 사전 확률의 가능도를 곱하여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확률을 업데이트해 나가면 실제 현상에 가까운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 사전 확률이 첫인상이라면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잘 맞을지 아닐지를 판단하잖아요. 이처럼 데이터를 얻음에 따라 우리는 사전 확률에서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해 나가고, 이로써 실제에 가까운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원리로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도 확률로 수량화하고 측정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지안의 입장이자 강점이고, 우리가 베이지안 통계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베이지 추론을 예제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과 파란색 콩으로 이루어진 4종류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한 뒤 공을 한 개 뽑았더니 빨간색 콩이었다. 나는 어떤 주머니를 택했던 걸까? 각 주머니를 택한 사건을 세타1, 세타2, 세타3, 세타4라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빨간 공을 뽑았을 때 각 세타 i의 확률이 될 것입니다. 이 확률은 사후 확률에 해당하죠. 그러면 베이지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P레드에 해당하는 것은 4개 주머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주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베이지 정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 확률 P 세타 i는 4개의 주머니가 뽑힐 확률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고, 각 세타 i에 대해서 빨간색 공이 뽑힐 확률 가능도는 1, 3분의 2, 빨간색 공이 하나니까 3분의 1, 빨간색 공이 없으니까 0이 될 것이며,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곱한 것에 비례하여 4분의 1, 12분의 2, 12분의 1, 0이 되며 이는 3대 2대 1의 비율을 갖습니다. 따라서 모두 빨간색 공이었을 확률이 6분의 3, 2분의 1이라고 말하거나, 모두 빨간색 주머니였을 확률이 BB 주머니였을 확률보다 3배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각각의 주머니가 모두 동일하게 4분의 1로 기대되었는데, 레드라는 데이터를 적용하고 나니 모두 빨간색 주머니였을 확률이 2분의 1로 커졌고, 이처럼 데이터가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 시킨 거죠. 그럼 다시 꺼냈던 빨간 공을 다시 집어넣고 동일한 주머니에서 공을 다시 뽑았더니 또 빨간색 공이었다. 이때 각각의 주머니를 택했을 확률은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두 번의 빨간 공이 뽑힌 뒤에 각 세타 i의 확률로 사후 확률이 바뀌고 베이지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먼저 사전 확률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구했던 사후 확률, 이 확률이 다음에 사전 확률을 구성해서 앞에 사후 확률을 그대로 가져와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0이 되고 가능도는 똑같이 각 세타 i에서 빨간색 공이 뽑힐 확률 1, 3분의 2, 3분의 1, 0이 되고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가능도를 곱한 것에 비례해서 4분의 1, 18분의 2, 36분의 1, 0이 되고 이는 각각 9대 4대 1의 비율을 갖습니다. 따라서 모두 빨간색 공 주머니였을 확률이 14분의 9야 라고 말하거나 모두 빨간색 공 주머니였을 사건이 얼비위 주머니였을 사건보다 9배 더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모두 빨간색 공 주머니였을 확률이 처음엔 4분의 1이라 기대되었지만 첫 번째 데이터로 빨간색 공을 관측하고 나니 2분의 1로 증가했고 두 번째 데이터로 또 빨간색 공을 관측하고 나니 14분의 9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즉 빨간색 공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사후 확률을 두 번 업데이트 시켰고 모두 빨간색 공 주머니였을 확률이 전보다 커진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베이지 추론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가 가능도를 통해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중요한 점으로는 새로운 데이터의 반영이 용이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사후 확률이 두 번째 계산의 사전 확률을 구성하면서 확률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가능도만 곱해주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베이지 추론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또한 사전 분포의 적용을 통해 기존 지식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베이지안의 장점으로 모수 공간을 처음에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반영하여 사후 분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베이지안만의 장점으로 빈도주의 접근에선 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선 예제에서 모수가 세타1에서 세타4로 4개여서 간단했지만 모수가 많고 복잡한 모델까지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베이지 추론은 머신러닝 연구 등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적 도구가 되어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칼만 필터가 있습니다. 칼만 필터는 자동차, 비행기, 배와 같은 운송수단의 위치나 속도를 측정함에 있어 이러한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고 오차항을 포함하는 경우 실제 상태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가령 GPS로 무인주행 자동차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측정값은 북위 38도인데 실제 위치는 북위 37도일 때 이처럼 측정값과 실제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실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알고리즘이 칼만 필터인 거죠. 칼만 필터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식을 이렇게 단순화시키겠습니다. XT와 YT에 대한 두 관계식은 모두 선형이며 각각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 QT와 멀티를 갖습니다. 그러면 칼만 필터의 문제 상황이 뭐냐면 XT는 시간 t에서의 실제 상태로 우리가 예측해야 할 대상이며 YT는 측정값으로 우리가 관측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알고리즘의 진행 단계를 보면 시점이 1, 2, 3 계속해서 t-1, t까지의 시간이 있을 때 현재의 상태를 추론한 값 x1, x2, x3, xt-1을 있고 각 시점에서 관측한 값 y1, y2, y3, yt-1을 있을 때 첫 번째는 예측 단계로 과거의 관측값들 y1에서 yt-1까지의 관측값을 가지고 현재 상태 xt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t에서의 관측값 yt가 새로운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예측값 xt와 관측값 yt의 차이를 이용해 현재 상태 xt에 대한 추론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로
이로써 현재 상태 XT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이 XT를 추론함에 있어 베이지 정리가 이용됩니다. 칼만 필터는 베이지 정리를 각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상태 XT를 추론하는데요. 앞에서 본 다음의 베이지 정리에서 추론하고자 하는 값 세타는 XT이며 이때 데이터 Y에 해당하는 현재 상태의 관측값 YT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XT에 대한 사전 분포는 이전 단계에서 추론한 XT-1에 대한 사후 분포로부터 유도합니다. 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GPS를 통해 자동차의 위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 X1에서 XT를 각 시점마다 자동차의 실제 위치라 하고 Y1에서 YT를 각 시점에서 관측된 위치라 합시다. 그럼 이때 T 시점에서 현재 상태 XT를 추론하고 싶은데 데이터로는 YT가 있고 베이지 정리를 적용하면 가능도 YT 기분 XT 곱하기 PXT가 되며 이때 T 시점에서는 앞서 T-1 시점에서 구한 XT-1에 대한 추론값이 사후분포로 주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XT에 대한 믿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XT에 대한 사전분포로 설정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 XT-1이 있고 이 XT-1에 대한 사후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XT에 대한 사전분포를 구성합니다. 즉, XT가 XT-1 근방에 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YT가 관찰되었을 때 다음에 가능도를 구성합니다. PYT 기분 XT가 가능도가 되죠. 그러면 XT에 대한 사후분포는 XT-1 근방이면서 GPS 값 YT를 잘 설명하는 값으로 추론될 텐데 사전분포와 가능도를 곱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분포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과거의 관측값을 통해 사전분포를 먼저 구성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사후분포를 업데이트하여 최적의 추정값을 얻는데요. 베이지안 방법 없이는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베이지안 접근은 데이터로부터 직접 새롭게 분포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많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 등에서 아주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확률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베이지 정리, 베이지 추론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베이지안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추론 가설 검정이라 하면 p-value를 이용하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빈도주의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를 베이지안이 대신할 수 있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고 추후 영상에서 더 재밌고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베이지안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